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영순 기자입니다. 백남준 강자 20강인데요. 오늘이 종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백혜영 갤러리에서 거의 6개월 동안 아마 지금 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이 백혜영 갤러리 관장님을 비롯해서 그 권나영, 신미지, 이윤석 큐레이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백남준 하면은 우리가 뭐 흔히 그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에 전혀 이제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예술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진은 이제 백남준이 18살 때 일본에 가서 동경대학 입학하기 전의 모습인데 그 모습 자체가 역시 천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백남준 공부를 하면서 전시가 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전시라는 것은 하나의 이제 사건이다. 우리 기존의 가치를 바꿔주는 획기적인 이벤트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번에 사실 우리에게 가장 아주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 큰 충격을 줬죠. 근데 그러면서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에서 큰 변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죽는 아주 슬픈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게 삶이 돈이 모든 게 다 아니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는데, 우리가 백남준을 공부하면서도 삶이 무엇인지 이런 걸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조에 살월이 났다, 뭐 이런 말이, 이런 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생생활활 생활에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그런 어떤 민요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예술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인트로로 지난번에 이경희 여사님을 제가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최근에 백남준 유치원 친구인 분인데, 그분이 책을 3권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백남준의 일본인 친구인 아베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백남준 작품의 기술 담당자로서 백남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죠. 근데 두 분이서 백남준과 아베 두 분이 이제 서로 오랫동안 이제 편지를 교환했어요. 보니까 거의 100편에 가까운 편지가 이제 교환이 됐는데, 마침 이 아베 선생님이 이 좋은 아카이브를 이경희 여사에게 이제 이렇게 선물로 주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편지 중에 하나인데, 사실 어떤 내용은 굉장히 기술적인 전문적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제 보통 일본어를 전공하시는 분에게 의뢰를 해서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글씨가 워낙 난삽하고 또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도 많고 또 백남주의 특이한 문체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경희 여사가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고생을 하셨다고 저한테 이제 들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책이 지난번에 한번 간단히 소개한 이 책이 바로 백남준과 아베 선생이 서로 교환한 197통의 편지 내용을 이제 번역한 아주 두꺼운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지난번에 만났는데 아주 과찬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저보고 백남준 전문 연구 기자라고 농담 비슷하게 써주셔서 여기 지금 써 있는데, 백남준 전문 여구 기자, 연자가 빠졌어요. 깜깜하게 글씨가 안 보였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경희 여사는 백남준과 같은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마치 백남준한테 칭찬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이제 잠시 그런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사진이죠. 정재숙 관장청장도 오시고 이영희 여사도 오셨고 또 이제 백남준의 그 다다익선을 설계하신 저기 김원 건축가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서로 좀 좋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강좌를 이렇게 묶음 책으로 만들어서 한 권의 책을 만들어 봤는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시발점이고 우리가 이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하면서 좋은 그런 그 갤러리의 아카이브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사실 백남준 하면 누가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알고 나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분이고 또 우리의 모든 일상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고 특히나 백남준이 그 인터넷을 이제 상상하고 이제 그걸 갖다가 나름으로 예술적으로 이제 형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잠시도 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속에 이제 백남준이 다 거의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백남준을 한번 공부해 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더 그걸 좀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백남준의 은하계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가고 오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거의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는 정말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이제 혁명적인 사건인데 지금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과거 미국의 정보원들이 가지고 있던 고급 정보 지식을 거의 검색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이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백남준을 그동안 20강 같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백남준은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인류학 대백과사전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의 오래된 미래의 어떤 지표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골자를 보면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것이 동서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어떤 그런 개념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백남준은 벌써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고요. 이 동과 서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투덜거리면서 만든 작품이 이제 바이 키플링이라는 1986년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서를 나누고 남북을 나누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건 서구의 이분법에서 나오는 이제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소위 요즘 말하는 이 융합의 조화, 비빔밥의 어떤 발상 이런 게 정말 필요한 시대고 바로 백남준은 그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선구자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동과 서, 남과 북 이런 개념을 떠나서 이 인류가 그야말로 지구촌 한 시민으로서 하나다 이런 이제 개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남준을 이제 규정하는 말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사기, 고등사기라는 말도 있고 교란자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은 한국의 미디어나 세계 미디어가 최근에 거의 기사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은 정부와 국민 이 사이가 이렇게 분열시키는 좀 서로 이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를 이렇게 갈라놓는 이제 그런 이제 교란자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그런 역할이 없지 않았는데 이제 백남준은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교란을 교란시키는 예술적 교란자라고 자기 자처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명한 말이지만은
그 사기치는 세력에 대해서 사기를 치는 예술적 고도 사기꾼이라고 자기를 이제 자처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인류가 정보와 지식의 원활한 소통 속에서 그 어떤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때로 이런 많은 또 그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풍자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이제 백남준이 이제 그 32살 때 사진이네요. 미국에 처음 건너와 가지고 1994년에 이제 이 장소가 보니까 그 뉴욕의 카페 오 고고라는 이제 그 곳이, 여기서 전위 예술을 많이 이제 그 공연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셔런 무어만과 이제 같이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아마 이때가 백남준에게 있어서는 아마 최고의 어떤 그 에너지가 발산되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건너와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가의 그 면모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난번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백남준을 독일 사람들이 왜 좋아하는가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3차 세계대전을 막아줬다, 백남준이. 사실 이 독일 사람들은 그 1차 대전 거치고 또 2차 대전 거치고 이러면서 전쟁에 아주 그냥 굉장히 시달렸고 거기에 아주 악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백남준의 그 어떤 새로운 예술 바람은 인류가 그 서로 공존하는 그런 세계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위협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백남준과 독일의 그 아주 대단한 예술가인 보이스가 결정적으로 만나서, 그 이전까지는 독일이 세계 미술에서 큰 역할을 못했는데 두 사람이 환상적으로 만나가지고 독일 미술을 이제 세계적인 미술로 끌어올렸고, 또 하나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사람들은 1차 대전, 2차 대전으로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독일의 악몽 같은 역사를 정신분석적으로 마치 정신분석가처럼 이렇게 치유해주는 역할을 백남준이 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백남준을 좋아한다, 이런 말씀을. 지난번에 이경희 여사를 만났을 때 그때 이동식 전 이제 KBS 기자도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그 1984년 KBS에서 있었던, KBS 생중계한 굿모닝 미스터 오일의 실무 책임자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성 아트가 끝나고 84년 11월에 요셉 보이스를 직접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취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백남준이 이동식 기자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센스도 있고 취재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백남준이 여기 이제처럼 백남준이 이제 이동식 기자를 이제 그 보이스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보시면 이제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올해가 그리고 올해가 요셉 보이스 100주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1년간은 독일에서는 요셉 보이스가 많은 이제 전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식 기자님이 이제 그 보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한 글을 보니까 사실 두 가지 종류의 예술가가 있어요. 요셉 보이스와 앤디 워홀. 앤디 워홀은 굉장한 천재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상업적인 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예술가였고, 그에 반해서 요셉 보이스는 독일 사람답게 좀 고지식하고 그래가지고 비상업적인 것을 좀 거부하는 이제 그런 축의, 두 개가 다 일리가 있어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어쨌든 그러면서 서로 비교가 되고요. 근데 이분이 좀 정치적인 면이 많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인간이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창조를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본연의 역할이다,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인간이 이제 그 어떤 생각하기 싫은 사람은 지구를 떠나라,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하여튼 인간의 사유가 중요하다는 걸 말했고요. 67년에 그때 68혁명이 있었을 때인데 이런 정치 집회 많이 참가를 했고,
또 아주 급진적으로 뭐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도 해. 그래서 하여튼 거의 뭐 이 사람은 예술가보다 깡패 수준이었다고 백남준하고 좀 비슷하게. 그래서 결국 그 düsseldorf 교수였는데 미대 교수인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하도 뭐 과격한 행동만 72년에 이제 해고도 당하고 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자유대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학생들하고 만나서 뭐 강의를 하는 뭐 좀 그런 특이한 분이셨죠.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지금은 독일에서 가장 그 존경받는 예술가가 됐고요. 근데 이제 이 이동식 그 지난번에 그 기자님이 저에게 이제 뭐라고 최근에 말하지 뭐라고 하냐면 야 백남준의 그 인터넷 상상력이 이 정도로 우리 현대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제 왜 놀랬냐면은 이제 이걸 보고 놀랬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실 백남준의 인터넷 개념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은요 그 한국의 요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계 40여 개국의 그 한국 요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 이게 줌이죠. 줌에서 거기서 보고 뭐 서로 이제 요리를 이제 그 설명하다 모르면 직접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하면서 40명이 요 줌 안에서 전부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이렇게까지 될 건 자기는 상상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백남준의 인터넷 개념이.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그 백남준의 그런 어떤 인터넷 개념들이 정말 이제 지금 거의 70년이니까 뭐 60년 지난 지금에 보면 정말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백남준하고 뭐 우리 현실 생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러지만 사실은 이제 깊이 관련이 있다는 거를 이동식 기자님 그걸 빨리 알려야 된다 사람들에게. 그래야 백남준에 더 관심을 가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사진 하나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 지난번에 관장님 주신 사진 하나에서 얻은 건데 요거는 여러분 혹시 아시죠? 요 작품이 어떤 건지? 이게 이제 1982년 작품이에요. 뽕피드에서 이제 했는데 백남준이 이제 1978년에 독일에서 미술대학 교수도 하고 또 82년에 미국 휘트니에서 해고전하고 뭐 이러니까 프랑스도 긴장을 해가지고 이 백남준을 초대해서 뭔가 전시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백남준 전문가의 장볼 파르제가 뭐라 하냐면 백남준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가다 막 이러면서 막 떠들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도 야 안 되겠다 저 백남준 작품을 우리가 좀 여기서 뽕피드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한 작품이고요. 근데 요거는 보면 이제 그 프랑스니까 역시 프랑스 그 국기 이거 3색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전자 아트로 바꾼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384대의 텔레비전 세트가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막 이제 하얀 흰색과 그 다음에 블루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드 색깔이 이렇게 이제 혼합적으로 들어가면서 음악적으로 마치 무슨 대형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백남준이 그 인공지능을 처음으로 언급을 했죠. 우리는 TV 세트 안에 사람의 두뇌 같은 새로운 인공지능을 집어 넣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는데 그 요즘 말하는 AI 개념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죠. 이제 또 멋지게 또 프랑스 말로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 84년에 굿모닝 미스터 오웰 이제 후에 거의 일주일간 아마 실수도 안 하고 정신없이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관장님 잘 아시지만 이 백남준의 악명 높은 그 세수를 안 하는 거 눈곱을 안 띄는 거 유명하잖아요. 여기도 역시 한 단면을 좀 인간적인 근데 아마 거의 일주일은 철회했을 것 같아요. 그 너무나 그랜드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좀 우스꽝스러운 이제 모습도 보고 여기서 보면 그 백남준이 그 열정은 대단했다. 그 돈도 없고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하여튼 그 니체가 말하는 초인의 어떤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그 워싱턴 그 스미소니언 국립미술관에서 백남준 전시를 하는데 거기 오면 이제 워싱턴이니까 정가의 사람 VIP 상원들도 많이 오고 미국 상원도 오는데 백남준이 이제 저기서 나타나서 전시를 하는데 내가 세수도 않은 머리가 이렇게 위에 사진처럼 이래가지고 나타난 냄새나고 이제 나타나서 그 한국에 마침 이제 큐레이터하고 이제 펠로우십으로 참여를 했는데 너무 놀랬다고 저한테 그 직접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몇 번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그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거 뭐 그렇고요. 저기 이 백남준과 인상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왜 관련이 있냐면은 인상파의 아버지라고 해서 만해라는 분이 이제 그분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이제 변호사집 아들 뭐 이런 이제 굉장히 갑부 아들이었지만 이제 미술은 그 당시에는 아주 혁명적인 이제 인상파 미술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는지요. 뭐 거의 뭐 그 자기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만해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였어요. 막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당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만해가 보들레로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들레로 약간 나이가 많은 형이니까 형한테 빨리 나 이거 너무 사람들이 나를 갖다 죽일 것 같지 막 이러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해야 이걸 피할 수 있을까 비방과 공격을 피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사실은 백남준도 마찬가지예요. 백남준 아트도 지금도 좀 그렇지만 이 비디오 아트라는 게 무슨 테레비를 갖고 무슨 예술 미친놈 아니야 뭐 이러면서 조롱을 많이 당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시 그 인상파가 됐던 뭐 저기 비디오 아트가 됐던 새로운 예술을 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한 20강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를 이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 요건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에 백남준 그를 이렇게 만든 그 유튜브예요. 그래서 제목을 잘 붙였어요. 시간을 지휘하는 예술가 백남준. 이런데 시간도 이게 보니까 한 5분, 3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앞으로 유튜브를 만든 이런 방식도 괜찮겠다. 근데 아주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아주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뭐랄까 그 시나리오나 이런 그 스토리텔링이 아주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잠깐 한 1분만 보실까요? 이렇게. 안 나오나? 여기가 아니구나. 백남준. 그는 1932년 7월 20일 서울에서 아버지 백남승과 어머니 조종희 사이에서 3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45년 경기중학교에 입학한 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음악에 관심이 이게 어디서 만든 거야? 이거 보니까 하여튼 조금 이따가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런 것이 네네 이게 시간이 지금 이제 그 시간이 한 3분밖에 안 돼요. 근데도 아주 짧게 하는데도 백남준의 일생을 그냥 그리고 다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좋은 이제 우리가 그게 될 거 아닌가 이런. 네, 3분 정도로 했는데 근데 그 대신 이제 준비를 많이 했겠죠. 저런 식으로 하려면은. 네, 그런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방식도 괜찮겠다 해서 한번 잠깐 이제 소개를 이제 어떠세요? 괜찮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네, 저도 그래서 이제 아마 좋아하실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게 어디냐면 EUNSS 기획이라는데 어떤 단체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EUNSS 기획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딘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 백남준의 그 아주 극적인 생애를 아주 3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내에 제목을 잘 붙였잖아요. 시간을 지휘하는 예술가. 그 제목을 잘 붙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도 한번 앞으로 짧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예, 보여드렸고요. 이거 편해. 나 좋아. 그래요. 그다음 이제 뭐 백남준 그 이제 뭐 항상 이제 백남준의 그 던진 말들이 이제 화제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즘에 그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김정은인가? 김정은 교수님 이야기 잠깐 하면 21세기는 유머가 최고의 아름다움이 되는 시대다. 근데 이미 백남준 그거를 실천했죠. 예술이 뭐냐면 펀, 재미 이렇게 했는데 재미가 진짜 키워드인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식 권력으로서의 대학의 자리가 상당히 이제 위협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 지식을 원활하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이제 삶을 이렇게 어떤 모든 걸 자기가 편집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백남준 자료를 이렇게 많지만 그걸 어떻게 잘 창의적으로 편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고 사실 창의성이라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창의적인 것은 결국 편집을 잘하는 게 창의적인 거다. 사실 그 말이 가만 생각해보면 다 맞아요. 우리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자기가 잘 창의적 편집해서 새로운 책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왜 천재냐 하면은 그 안식일을 지켰고 사람이 잘 쉬어야 천재가 된다. 머리를 쉬게 해야 천재.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 공동체가 유지된 게 금요일 날 저녁에 꼭 가족 식사를 한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러면서 유대를 하고 이래서 이제 결국 20세기는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백남준은 주문은 뭐냐면 21세기에는 우리가 그 과거에 20세기 유대인이 했던 역할들, 과학 발전 그 다음에 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데서도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숙제를 남겼고요. 요거는 그냥 한번 그냥 보여드리는 이게 제목이 주역이에요, 주역 작품이. 예, 주역 재밌죠. 백남준 아주 커믹한 작품 주역. 근데 주역이 무슨 책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주역이 무슨 책인가 하고 이제 찾아왔더니 네네 우리가 이제 사주도 보고 뭐 이러는데 그 보니까 생활 철학을 담은 책인데 지혜 문서인데 그 우리 생활을 하다 보면 그 이렇게 걱정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미리 예측해서 경계하는 지혜서라고 삶의 지혜서라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 전혀. 근데 그런 거를 미리 내다보면서 경계하고 준비해서 그런 일이 혹시 자기가 닥칠 때도 그것을 잘 대처하는 지혜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주역이라는 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예언사 비슷한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항상 그 좀 우리가 마음에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좀 긴장해야 되고. 왜냐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의 문서. 근데 이거는 사실 과학이라고 하긴 뭐해도 통계학은 맞아요. 통계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인 이제 어떤 유용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제 백남준은 워낙 중국 고전에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이 장난기 넘치는 작품으로 이렇게 이런 작품들.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까도 이야기한 건데요. 과거에는 막 그 번뇌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창조자였다면 앞으로는 재미를 만드는 사람이 창조자다. 백남준이 하나의 그 표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재미라고 하는 게 재미가 뭐냐? 재미는 기본적으로 공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스쿨이라는 말의 어원이 스콜라인데 이것도 재미있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게 학교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그걸 전혀 못 배웠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관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좀 배워야 할 거 못 배우고 쓸데없는 것만 배우다 시간 다 낭비했는데 사실은 학교라는 거는 재미있게 사는 법, 어떻게 보면 뭐 결혼 생활로 어떻게 또 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좋은 직업을 이걸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좀 아쉬움이 많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재미라는 그 키워드가 21세기의 가장 이제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될 거다. 뭐 그런 메시지를 주는 암시를 주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우리나라 이거는 지금 김정은 교수가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몇 가지를 저렇게 발췌한 건데
그 이분이 또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일에 있었잖아요. 네, 독일에서 그 이제 문화심리학 공부하시고 맞아요. 나이가 50 되셔가지고는 대학을 그만두시고 지금 저기 일본에 가서 미술대학을 또 졸업하시고 지금은 저 여수인가 어디 이제 계시고 하여튼 네, 저 책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네, 유머가 넘치고. 이거 뭐예요? 이거? 아, 요거는 좀 이제 다른 이야기. 이게 제가 백남준 이야기하면서 항상 생활 철학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여성의 그 외모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게 하려고 또 성형도 좀 있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이 이제 이런 이제 데비안 아시죠? 그 작가 미국 작가 데비안이라고. 데비안. 예, 데비안 이제 네. 미국에서 굉장히 말씀 잘하시고 미국 아. 저기에서 교수도 하시고 이제 원래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민 가서 이제 그 하는데 좋은 작품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이런 작품을 또 이게 존재한다 뭐 이런 작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여자가 팔방미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좋죠. 팔방미인 좋은데 그렇다고 일방미인이 아닌 여자도 없다. 한 가지 면에서는 다 최고의 미인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나의 지론인데 보면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이 미디어 영향을 받으니 광고를 보면 광고에 나오는 그럴듯한 미인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미인이 나쁘다는 게 그런 미를 무차별하게 모방하다 보면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정체성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면 안 되는데, 그거 맞아? 그 이제 냉곡적으로 혼란해지죠. 네? 혼란해지죠. 네, 혼란해지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그 자기만이 아니면 가질 수 있는 여성의 모든 아름다움 한 가지 이상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살리고 괜히 어설프게 따라가지 마라. 뭐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애가 최고 아름다운 나이가 50대 중반 이거 맞나요? 네. 50대 중반으로.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 이제 뭐 성형을 좀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저도 그렇게 나쁘가 아닌데 너무 이제 좀 많이 하면 안 좋다. 왜냐하면은 나이 먹어서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얼굴 상처가 나거나 이런 걸 뭐 성형할 그건 당연한데. 네, 그래서 백남준 또 이야기를 내가 또 적용을 해볼게요. 세계 역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 규칙을 바꿔라 이렇게 됐거든요. 재밌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서양 애들하고 게임을 하다가 안 되면은 법을 싹 바꿔버려. 아니 동양의 미인이 서양 미인을 이렇게 꼭 그 전형적인 미인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럴 때 미의 기준을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 뭐하러 그걸 따라하냐 이걸. 그러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예, 저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 백남준 공부하면서 우리 인생 공부도 같이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특히 여성들의 최고의 고민 중 하나가 외모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냥 농담 삼아 해봤고요. 이게 데비안의 그 충원에 의하면 하여튼 우리 미의식에 대한 미에 대한 주인 의식이 좀 필요하다. 너무 그냥 어떤 그 서구 중심적인 그런 거에 따라간다는 게 그러면 스스로 그 미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그잖아요. 자꾸 이제 자기가 그 우아함 고유한 우아함을 놓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백남준의 그 말에서 지혜에서 또 우리가 이 힌트를 백남준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근데 이런 말이 장자에도 나와요. 장자. 그 어렵다는 장자에도 보면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따라하려고 하다가는 원래 자신. 네 말씀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기 한번 읽어. 믿을까 뭐. 네, 여기요. 본래 믿을까 절미좀. 그러니까 본래 자신만의 믿을까. 미덕과 장점마저도 잃어버린다. 뭐 이게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모에 대한 문제를 고민할 때도 백남준의 생각이나 장자의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기 미덕이 있고 자기 장점이 있는데 그것까지 버리면은 예를 들면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욕조에 물을 버리는데 애까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런 말 농담이지만 자기만의 그 소유한 그 고유미를 이거는 농담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21세기는
그 저는 21세기 형이 못 돼요. 유머가 전혀 없어가지고 했는데 유머가 최고의 지성이 되는. 요즘 그 이제 요거 그 설명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제 유머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말이 좀 어눌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됐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을 백남준이 1961년 작품이에요. 제목이 뭔 것 같아요? 제목이 마릴린 먼로. 먼로만. 먼로. 이게 백남준이 먼로 엄청 좋아해가지고 사진을 다 모아가지고 작품 만들었어요. 그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 백남준은? 30대 죽었어요? 누구요? 먼로 맞아요. 먼로가 몇 살에 죽었죠? 40대가? 아니 40도 아니에요. 30대. 그 이제 이 저기 그 아마 그 당시 그죠? 어쨌든 아이콘이잖아요. 미녀 아이콘, 섹시한 아름다움 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잠깐 말하고 싶은 건 지난번 여러 번 백남준의 이제 성에 대한 그 담론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성 에너지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인간이 그 출산할 때 가장 그 뭐랄까 고통을 받지만 거기서 굉장한 에너지가 결국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애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지금 이 말은 그 저기 니체가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말인데 그 인간이 그 출산을 할 때 가장 그 고통스럽죠.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 그러니까 그 순간은 가장 관능적인 영역에서 가장 영적 영역까지 다 포함한다는 거야. 그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그 굉장히 공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도 뭐라고 했냐면 색만큼 덕을 좋아하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다. 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색만큼 덕을 좋아하는 사람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에게는 색에 대한 욕망이 강하다. 뭐 그 본질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올덴버그라고 팝 아티스트 우리나라 저기 청계천에게 작품 있죠. 네네. 그분도 또 그런 말 했어요. 그 예술에서 37분 지났네. 이제 에로틱하고 이제 성적인 게 가장 그 어떤 충동의 뿌리다 뭐 이런 말 했고 백남준도 역시 그러니까 백남준이 마릴린 먼로를 굉장히 이제 좀 좋아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게. 그런데 결국 백남준이 그 마릴린 먼로를 대타가 될 수 있는 샤론 무어만을 이제 만났죠. 결국은 여기 이제 샤론 무어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클림튼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 에로틱한 아트의 이제 가장 그 사람이 제가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 갔는데 그분 이제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 딱 뭐라고 해서 예술은 가장 에로틱한 게 가장 예술적이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그 문제 성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예술가들이 보는 관점 다르겠지만 이 성의 에너지, 에로스 에너지가 이제 백남준도 예외 없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이건 뭐 내 생각이 아니라 백남준의 생각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그분에게는 백남준에게는 이 샤론 무어먼이라고 하는 어떤 그 뮤즈가 예술적 뮤즈가 있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백남준은 일단 니체급에 이제 해당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우상 파괴자로서 니체 저서에 보면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하면 여기 망치가 나와요. 왜 망치가 제목에 망치가 나오는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니체하고 백남준 비슷한 점이 있는데 니체는 서양의 그 서구의 철학을 다 망치로 깬 사람이야.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싹 쓸어버린 거예요. 싹 쓸어서 새로운 철학을 이제 유럽의 철학을 만들어 신은 죽었다는 말을 했고 이래가지고 근데 백남준도 마찬가지로 그 백남준도 서양 중심의 그 세계 미술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 재정리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니체와 이제 백남준 급이 좀 그렇게 같은 어떤 그리고 그런 류의 철학자와 예술가가 아닌 우상 파괴자였다는 이런 거. 이거는 백남준의 신존재로 음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한 말이에요. 근데 백남준이 생각하는 그 음악은 쉽게 말하면 백남준이 생각하는 음악은 뭐 흐르는 게 아니야. 백남준이 생각하는 음악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액션 뮤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액션. 그러니까 그 서양에서 그동안 이제 뭐 고전 음악이나 이런 데서 만들었던
큰 그 체계를 완전히 또 부셔버린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우상 파괴자가 나오는데 백남준이 이제 그 1965년에 20개의 방을 위한 교향곡이라는 작품에서 보면 그거에 대해서 백남준이 자기의 그 미술 음악론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중요한 게 뭐 핵심이 되는 게 뭐냐, 음악은 흐르는 게 아니고 그 청중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움직여야 되고 뭐 공격을 당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제 그 개념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저기 이대원 선생님 이제 그 전시 앞으로 아마 기획할 것 같아서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윤영균 선생님도 지난번에 한번 있었는데 참 이 사람은 그 죽음보다 더 강렬한 그 생명의 불꽃을 태우고 나서 나온 그 색깔 뭐 이런 게 그 윤영근 선생님의 그 아주 굉장히, 근데 윤영근은 보세요. 이 무슨 기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이 이완이죠. 이완, 윤영근, 이거 누구예요 여기는? 김창렬. 그리고 그 옆에 박서모. 박서모 선생인데 뭐 박서모 선생 키가 좀 작으시니까. 근데 여기 딱 보세요. 벌써 여기서 보면 딱 벌써 윤영근의 이런 가오가 있잖아요. 벌써. 키도 180이고. 그러니까 이 그 기세가 윤영근이 이거는 외모만이 아니라 이 사람 작품 경향이 굉장히 아주 이 다른 분들의 능가할 대단한 이제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남준이 원래 이제 노벨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노벨상은 이제 그거 받으면 굉장히 영예고 이제 거기 이제 연설을 해야 되잖아요. 가서. 근데 노벨상에서 안 주는 상만 주는 유명한 상이 있어요. 그게 교토상이에요. 일본에서. 왜냐하면 노벨상이 음악상은 없죠, 그죠? 음악상이나 무슨 뭐 예술 계통도 없고 이런데 그 이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있으니까 교토상을 만들어가지고 노벨상 정도의 수준의 작가들을 주는 상이 있는 게 상금이 꽤 되는 거죠. 그래서 백남준이 거기에 이제 1998년인가 거기 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나가면 연설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논문을 발표해야 되거든요. 논문을 발표하는데 여기 근데 이건 논문의 수상 연설문의 일부인데 이 앞에 이제 서문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쭉 나오는데 하나도 몰라요. 모르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백남준이 그 교토상 받으면서 이제 간단한 이제 연설문 할 때 나오는 이제 그 논문의 초보 그러니까 서문 부분인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공부를 엄청 했다는 소리지. 학자는 아니지만 백남준의 지적 수준이 지금도 있어요 교토상. 네 지금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노벨상에서 주지 않는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준은 노벨상급이고 상금도 예술가들도 많이 받죠. 예. 존 케이지도 아마 이거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존 케이지도 받고. 근데 백남준 받았는데 이완도 받은 이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완은 아니고 하여튼 굉장한 뭐 그 급의 세계적인 작가를 받는데 상금도 상당히 많고. 네네. 근데 이제 그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 서문이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 8명 이름이 나오거든요. 제목이 뭐냐면 로버트 위너와 마실 맥루한에 대한 뭐 연구 이런 거예요. 근데 전혀 이름 모르는 사람들 이게 공부를 얼마나 또 그쪽에 그 물리학을 이거 물리학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백남준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사람 원효가 있어요. 원효가 정말 대단한 한국을 대표하는 사상가인데 원효의 화쟁이라는 게 있어요. 화쟁이 이제 논쟁과 반대의 화쟁인데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면 이 지식인들이 그 잘못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지식인일 경우에 그 뭐 대단한 학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맞는데 너는 틀린다는 잘못하면 그 오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지식인들 잘못하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잘못한 건 아니고. 근데 원효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 원효의 그 소통 방식은 내가 비록 맞아도 내 생각이 분명히 맞아도 나는 내가 먼저 틀린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틀린다 일단. 그리고 상대방 너는 무조건 맞는다.
그런 마음 자세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틀렸다고 했지만 내가 맞는 게 증명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죠? 소통하는 데 있어서. 정치가들은 이렇잖아요. 내가 옳고 넌 틀려가지고 맨날 이제 그건 이제 그 뭐 논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거지만 이 원효는 화쟁이라는 거는 말싸움에서 이렇게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로 이제 인정을 해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통법은 백남준의 사상하고 완전히 그 투웨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통하는 거고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대화법이거든요. 소통법이라. 그래서 원효의 사상은 정말 엄청나고 어느 서양의 철학자보다 수준이 높은데 근데 이제 우리 그 어설프게 아는 지식인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맞고 당신 틀린다 자꾸 그 주장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민주주의 하는데 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백남준의 소통론에서 백남준은 완벽히 원효 사상과 일치한다. 그런 말씀. 스님 원효죠? 네네 쓰죠. 네. 신라의 그 유명한 신라의 스승이 네. 저희 원효. 하여튼 한국 사상가에서 해골. 네 해골로 이제 원래 이제 그 그 당시 최고 나라가 당나라니까 맞아요. 당나라를 이왕 가려고 하다가 진출적에서. 거기서 깨닫고 내가 꼭 굳이 가야 되는데 가야지. 의상하고 같이 갔다가 의상은 유학을 갔고 원효는 이제 나는 더 이상 뭐 그러니까 비유학파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독창적인 이제 그래서 화쟁이라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세계 철학자 대회를 열 때 한국 사상가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시오 그러면 이야기할 사람도 없지만 그때 딱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원효예요. 이런 사람들 그냥 가면 서양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좀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이제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인류학 이야기를 들어가서 제가 이야기 왔다 갔다 우리가 그 당군 신화에 보면 천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천부인. 당군 신화. 인이라는 게 뭐예요? 인이 뭐죠? 도장 찍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천부삼인 이런 있는데 뭐냐면 그 당군이 원래는 이제 그 셔먼의 그 무당의 원형이죠. 이제 원형 옛날에는 왕이면서 무당이었어요. 제사장이면서. 강화에 있는 거예요. 네네. 당군 우리나라 있고 이제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잖아요. 옛날에는 제사장하고 정치가가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 같은 데는 이제 나라에 이제 제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황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다 중간에 분리가 됐지만 사실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당군 신화에 나오는 이런 이제 셔먼들이 사용하는 이제 그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검, 두 번째는 방울, 세 번째는 거울. 이런 세 가지가 이제 이제 국판을 벌릴 때 어떤 그죠? 방울. 네네 할 때. 지금 검이라는 건 지금으로 치면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검도. 예, 검이죠. 근데 지금으로 치면 이게 인터넷이죠. 인터넷이나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꼭 만든 건 아니지만. 근데 방울이라는 건 뭐예요? 방울은 이제 음악이 소리죠. 예술이죠. 음악이고 거울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의 어떤 교훈이나 철학이나 우리를 비춰보는 거니까 이제 이런 거를 사용했는데 백남준은 이제 거기를 이제 뭐라 그럴까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을 사용했다든가 텔레비를 사용했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방울 대신에 이제 피아노하고 바이올린 악기를 사용했다든가 그거만 달라졌지 아무도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과거에는 뭐랄까요 국가에서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상징적 도구가 되는데 지금도 우리는 이 검과 방울과 거울 이거를
우리 21세기 문명에서도 제대로 좀 살려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거 이야기해야 되나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백남준하고 이제 한때 인사 철학을 한번 인사 철학 사람을 쓰는 거 나는 뭐 그런 일 없지만 어떻게 하는 게 사람 잘 쓰는가 이렇게 할 때 좀 어려운 장인데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일단 쓰면 의심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기가 이제 쓰면은 의심을 안 하는 거 그 대신 그 의심스러우면 쓰지 말고 이제 이거를 그런 원칙인데 사실 이 원칙 지키기 어렵죠. 뭐 그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말을 꺼낸 이유는 백남준과 한번 인연을 맺은 사람은 반드시 백남준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라고 김원 선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연해서 어떻게든 서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 혼자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인연을 맺게 돼요. 또 경우에 따라 도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에게 그 자기가 받은 걸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만난 김원 건축가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사실은 이 백남준도 이 일본 아베라는 사람한테 좀 많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제 천재적인 물리학자고 전자공학 기술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편지를 100통이나 보냈잖아요. 고맙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돈을 송금을 해야 되는 늦게 보낼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미안하다 뭐 며칠만 기다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리고 또 늦게 보냈을 때 더 돈을 더 준다거나 뭐 또 기술에 대해서 모르면 자문을 구하거나 이제 이거를 요번에 이 책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제 아베하고 백남준.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이런 저 편지글을 남길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남준과 아베라는 사람은 국경을 넘어서 하나의 우정과 지성으로서의 네트워킹 아주 멋진 우정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백남준은 철학 중에 사실 중요한 게 우정이에요. 백남준과 모이스의 그 우정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독일과 한국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본하고 감정이 안 좋지만 이게 백남준은 또 아베와 백남준과 이런 또 그 서로 좋지 않은 사이를 또 이렇게 원활하게 해준 그런 면에서 백남준의 그 지성과 우정의 네트워킹 철학도 상당히 더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경희 여사가 백남준 이제 아베에게 보낸 편지를 이제 번역하면서 서문을 썼는데 서문을 이렇게 좀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이 아베가 가지고 있는 편지를 이영철 초대 관장이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제 만나고 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이 아베라는 분이 백남준이 보낸 이제 편지글을 기부하겠다. 이경희 여사에 기부하겠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 책을 받았을 때 이거 뭐 누구나 번역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이거 뭐 일본어를 아무리 잘해도 번역을 못하는 그런 책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아니면 이거 번역 못하겠구나. 또 왜냐하면 백남준에 대한 애정이 나에게 있었고 난해하지만 독특한 유머와 또 이게 막 그 글씨가 낙서가 많잖아요. 이런 걸 생각해서 이건 하나의 편지 예술이다 이렇게 하면서 편지 예술 이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영문, 한문 이런 거를 이제 어려운 거를 그리고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게 일본에 아베를 가서 두 번이나 찾아가서 물어봤다. 직접 가서 이거 무슨 소리냐 뭐 이해가 아무리 내가 번역을 해도 왜냐면 이경희 여사는 옛날 서울대학 때 나오고 뭐 공부도 잘하시고 일본 시대 사는 일본어 뭐 엄청 잘하죠.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일본어를 아무리 잘해도 이런 거 모르겠더라. 그 정도로 이 고생을 해서 이 책을 번역하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네네.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이제 그래서 가서 보시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1부 조금만 더 하고 이제 2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대면 시대로 이제 들어갔고 비대면 시대에 열린 회로를 열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금도 문제 없이
이런 이제 그런 생활에 많은 이제 그 편리하게 하고 있다는 거와 함께 지금 몇건 없겠네요. 선생님 이제 몇 건 없어요. 그게 그저 한 번, 저는 한 번밖에 없죠. 한 번이 네, 아니 이제 저한테 주신 게 한 번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됐네. 일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여기 준비한 내용이 좀 있긴 한데 좀 줄여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2019년에 그 국제 전자 예술 심포지움에서 그 이남 작가가 이런 이제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건 백남준 TV 시리즈 중에 하나. 이건 TV 밥상이 돼요. TV 밥상이 되는데 근데 그런 대로도 재미있게 연출을 잘 했네요. 한국적인 모습으로. 그다음에 하여튼 뭐 그리고 뭐 한 가지 좀 하면 백남준은 이제 그 우리 인류에게 전자 정보와 지식의 원금을 받게 하려고 자신을 평생 빚 속에 살았다. 그러니까 백남준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정보 지식을 원활하게 주기 위해서 자신은 이제 빚을 많이 진 거죠. 그죠? 네, 그런 이야기. 근데 이제 백남준이 그 한국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뭐 굉장히 깊었어요. 그 중에 당연히 이순신이 들어가요. 왜 들어갔을까요? 이순신. 이 작품 정말 대단한 작품이에요. 이 스케일부터 해서.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인가 이게 몇 번 버려졌다가 고장 나고 뭐 처리가 어떻게 겨우 이제 살려냈는데 이런 작품 보면 정말 왜냐하면 이제 이수신 장군이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은 되게 문과를 많이 배를 이게 이제 한 거죠? 텔레비전이 쫙 있는 거죠. 텔레비전이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들이 나오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이 정도가 도대체 우리는 아무리 인간의 상상력이 발달해도 이렇게 만드는 거는 그 조형 능력, 조각 능력은 이제 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그런 면이 인간 이제 천재적인 면이 이제 요거 두 가지인가 요게 또 하나 있는데 거북선이 있고 요게 이제 프레탈 거북선 이렇게 프레탈 거북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약용의 정약용이 그 발명품 중에 거중기라고 있잖아요. 이거 들어 올리는 거. 수원성을 쌓을 때 이런 분에 대한 존경, 리스펙트. 그러니까 이런 발명가나 창조자나 한국인 또 물론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에 대한 항상 그 오마주로 작품 많이 추사도 좋아했어요. 네. 김정희도 좋아하고 하여튼 이런 식의 정약용 다산. 네, 다산은 이제 엄청 좋아했고 또 있잖아요. 거북선. 이제 거북선 여기 몇 개요? 하나, 두 개, 요건 보고 세 개. 요거는 이제 그 누구 유명한 분 소장. 거북선. 이거 누가 가 있더라. 이거 어딘가 있어. 네네, 홍사장님인가 그분 이제 이거 저기 소장. 소장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백남준에 대한 오마주가 끝이 없는 게 그 백남준이라는 문화은행에서 저는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계속 그 이자를 받는 거죠. 문화은행 이건 누가 내가 만든 말인데 백남준이라는 문화은행에서 나는 매일 문화은행 그 문화의 어떤 그 원금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계속 이자를 받는 거죠. 여기 지금 이자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돈도 또 이자가 새끼를 쳐가지고 또 이제 공부나 이자를 받아가지고 공짜로 받는 거지 이자를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백남준을 문화은행으로 삼아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잘 써먹자. 화폐 발행해야 돼. 코인이 돼. 이게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해야 된다 이거. 이제 일부 거의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데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백남준 일본에 가면 일본의 백남준이라 그래. 일본 백남준은 일본 거야 그리고 독일에 가면 독일 거야 그리고 또 프랑스도 거의 못지않게 백남준 강좌를 20년 열었고
미국은 또 자기 이제 미국은 자기가 국적을 미국으로 바꿨으니까 그런 식으로 백남주는 서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안 데려가려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 그러니까 기약을 우리가 몰라. 백남 좀 써먹자, 좀 잘 써먹자라는 이제 그게 내 주장이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 지금 이제 지금 이제 때문에. 조금 이제 이렇게 가라앉는데 요것 때문에 백남들이 더 부각될 수도 있어요. 이거 뭐 그러니까 왜냐면 비대면이 됐는데 열린 회로를 만들어놓고 줌으로 다 하잖아요. 줌이 다 백남주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그 백남준의 아니 2020이 네. 백남준을 새로 출시키는 거야.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나오지만 이제 1인 미디어 시대, 1인 기업 시대 이제 그죠? 인터넷 쇼핑 시대 이런 거 다 이게 84년에 이미 다 예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영철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이게 그리고 지금 임 선생님이 이제 여기 5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네, 한번 여기 누가 읽어보실래요? 여기 한번 여기 좀더 초록 아니죠 여기 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예술의 대부분이 일찍이 그가 예견했고 실험했던 범위 안에 있다며 그러기에 백남주는 초국가적 장기 프로젝트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이제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좀 계획을 해야 돼요. 내년부터 뭐 국립에서 5개년 계획을 한다는데 진짜인지 아직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아무리 늦어도 시작하면 되니까 이제라도 대학에서도 강좌도 열고 해서 즐겁게 백남주 공부는 되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그게 재미없으면 무슨 공부 21세기 누가 하거든. 근데 모든 사람이 가장 재미없는 작가로 이제 백남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들어가 보면 가장 재미있는 작가거든요. 근데 그런 거 했고 일부의 마지막으로 이제 막시즘을 사실은 백남주가 막시즘을 한번 이야기는 했어야 되는데 좀 이게 좀 그런 문제라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한마디 하면 그 이제 막스라는 사람이 그 인류 공동체를 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유럽에서 소외된 계층이 이제 노동하는 계층 계급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사상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홍익 사상이에요. 홍익 사상은 토인비가 세계 최고의 사상이라고 했는데 두루 모든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사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창조 신화가 우리 민족만 잘 살고 뭐 이게 아니고. 홍익이라는 게 넓게 전 세계를 두루 이익을 준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스 사상보다 훨씬 차원도 높고 수준이 높은. 그러니까 백남주는 그런 홍익 사상과 굉장히 가까운 사상가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크게 도움을 준 거잖아요. 이제 그랬고 이제 유럽에서는요, 그 프랑스에서는 20세기 제일 중요한 인물이 사르트르와 레비스트로스인데 사르트르는 전반기의 어떤 그런 실존주의라는 것으로서 인간의 책임과 어떤 그 자유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레비스트로스는 이제 인류학의 이제 시조란 말이니까 이 두 분이 다 반반씩 중요해요. 근데 백남준에게 영향을 두 분이 다 많이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커민 사상, 막스에 의한 커민 사상이 백남준 사상인데 백남준은 뭐냐면 막스가 다 틀렸다고 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통에서 건져가지고 거기서 좋은 것만 건져가지고 인터넷을 만들었어요.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조금 막스적인 개념이 있어요. 전 인류에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막스 이제 하고 약간 이제 관련이 있고, 요게 이제 그 백남준하고 저기 누구야? 이 1990년에 만났는데 이때 저기 수의실에서 막아가지고 못 들어가서 겨우 만났다는 일화가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그건 줄 알고 노숙자인 줄 알고. 근데 보면 여기서 굉장히 이제 달라요. 이효령은 선생님처럼 뭘 가르치는 사람이고 뭐 근데 사실 반대지. 이 사람 이 겸손한 사람이래요. 얼마나 착한 학생. 그랬어요. 이때만 해도 이효령 선생이 약간 힘이 들어갔거든. 자기 장관이 아니고 장관이.
근데 실제로는 아니거든. 나중에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린 시절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백남준이 이제 그 45년 해방되고 당시에는 시인이나 문인이나 천재들은 막스과에 입학하지 않으면 알아주지를 않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지식인이 되려면 그 45년에 막스를 알아야 뭐가 되는 거지. 그거 빼놓고 그냥 너는 촌놈이야 해가지고 그런 시대의 또 그 분위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해서 막스 이야기는 끝내 마지막으로 일부의 마지막으로 요거는 뭐냐면 이여령 선생님이 그 정말 백남준 정신을 정말 제대로 이어가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이제 백남준 굉장히 어떤 아주 가장 훌륭한 보수라고 할까 아니면 그 창의적인 인간형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글 쓸 때 이거를 갖다 좀 어려운 말로 메타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디어를 막 뒤섞어서 글을 써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10배 정도의 정보를 획득해서 쓰는 거예요. 요거 하나 보시고 일부를 끝낼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작업을 할 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이걸 미디어, 인터미디어라고 해요. 인터미디어 아니면 뭐라 해요?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서로 마주쳐 가지고. 저는 누구예요? 네? 저는 누구예요? 이제 아나운서겠죠 이제. 얌전하게. 여기가 주방으로 생각하더라고 이분은. 주부들이 왜 설거지하고 이 주방이듯이 자기 작업실, 작업실 주방. 그 발상의 모습이랑 다르잖아요. 이게 백남준 생각이지 이런 식으로. 그 노인네가 진짜 아주 대단하시죠. 조리대 여기 조리대 쫙 늘어놓고. 완전 방송국이고. 요리사가 주방처럼 지필의 재료가 되는 이제 재료가 많이 쌓여 있다 이거죠. 이렇게 그리고 방 하나가 이렇게 돼 있으니 이게 진짜 창조하는 방이죠. 글쓰는. 이걸 어떻게 보면 좀 화가 좀 비슷하죠. 화가들이 막 널려놓고 이것저것 하듯이. 네네. 이분도 무슨 가정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김한준이 딸이 이거를요 이렇게 막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모니터인 내용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또 집어넣고 이렇게 뒤섞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창조라는 게 편집이라고 했잖아요. 편집이죠. 맞아요. 창조적인 편집.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디자인하는 거죠. 디자인. 네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이제 그래서 일단 1부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2부로 마지막으로 네. 내가 오래간만에 누가 전화가 왔어. 안민주라고 네. 아니 그 어떻게 하면 되죠? 누르면